시알구고 양일sim입니다. 오늘은 천재배학 교과서 등나무 운동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갈래가 수필이라는 거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필이라는 갈래는 필자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갈래이죠. 그런 특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자기가 등나무 운동장을 지었던 어떤 사례,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깨달음과 생각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의 성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제목 속에 글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목에 보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 변화하는, 사건이 변화하거나 대상의 특성이 변화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죠. 따라서 이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가 필자가 경험한 운동장의 건축 어떤 경험으로부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운동장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 점을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사적이라는 거죠. 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필자의 체형을 당연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기존의 건축, 특히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하는 어떤 효율성과 그 다음에 기능성을 중시하는 그런 모더니즘 건축, 예컨대 아파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멋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상자곽 같은 그런 박스 모양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기능성은 뛰어나지만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한 건축의 현실을, 모더니즘 건축의 문제점을 필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먼저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특징을 잠깐 이 표에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은요, 등나무를 활용하여 공설 운동장에 그늘 지붕을 만드는 과정.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완공 이후에 그 등나무가 자라면서 그늘을 만들고 또 국민들이 이 운동장에 찾아가서 친숙하게 느끼고 사랑받는 장소가 된 거죠. 자, 그런 변화를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 사례로부터 건축 관점을 드러낸다. 다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글은 건축가 정기용이라는 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정기용이라는 이 분이 1997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전라북도 무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지역의 공공 건물과 건축에 대해서 쭉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쓴 감흥의 건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글인데요. 감흥의 건축이라는 그 책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건축 프로젝트 중에서 등나무 운동장이라는 그 부분을 특별히 정리한 내용을 이 수필 부분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목은 자연이 원하는 집. 자연이 원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보통 집을 짓는다 하면 그 집은 인간이 원하는 집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연은 그것을 도와주는 부수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죠. 그게 상식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나 이 글은 처음부터 그렇게 일반 상식인 인간이 원하는 집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원하는 집을 어떤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가 어떤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이 제목 속에, 소 제목 속에서 알 수 있네요. 자, 무주에는 공설 운동장이 있었다. 공설 운동장. 여러분, 공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공설이라고 하는 건, 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민간,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을 위하여, 민간을 위하여 지은 시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공설이라고 하죠.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설의 반대말은 사설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과거에는 공설 운동장이면 지금은 등나무 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이에서는 과거와 지금의 어떤 대상의 변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과정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네요. 자, 등나무 운동장을 만든 일은 내가, 여러분, 내자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찍읍시다. 이때 나는 누구 가리킵니까? 필자를 가리킵니다. 필자 지은이가 서술자로 직접 등장하고 있네요. 이것도 수필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수필에서는 서술자 내가 허구적 대리인이 아니고 필자 자신을 가리킨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내가 15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고 가장 인상 깊었다, 감동적이다, 나를 가르친, 자, 가르친이라는 말은 뭡니까? 필자의 생각이 변화했다는 거죠. 이걸 짓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의 변화와 깨달음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필자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일깨워줬다. 자, 깨닫고 생각이 변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문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네요. 모더니즘 건축은 이 단원에서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별표 한 3개 짓게. 모더니즘 건축. 모더니즘 건축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 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현대 건축은요.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장. 이런 아파트나 공장 같은 현대 건축은 어떤 목적을 주로 드러냅니까? 자, 기능을 중시하죠. 효율성을 중시하죠. 기능과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을 배제합니다. 자연을 도구화시키죠. 자연을 나무 갖다가 뽑아다가 정원에 심어놓고 감상합니다. 자연을 도구화하고 자연을 깎아내리죠. 자연을 수단화합니다. 자, 그리고 감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감성도 폄하하죠. 감성보다는 효율성.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 건축입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인간의 교감을 이 모더니즘 건축을 중시하지 않고요. 또 감성도 중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현대 건축은 필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을 다루는 일. 자, 건축은 시간을 다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별표 역시 3개 빵빵빵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서론 부분, 서론이 아니고 처음 부분, 첫 단락 부분이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모더니즘 건축과 시간을 다루는 일이란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고, 건축이 여러분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럼 건축이라고 하는 건 방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뭐 거실을 만들고 부엌을 만들고 즉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죠? 그러나 이 글의 필자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다루는 일. 그럼 필자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도 맞긴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공간보다
자,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를 꼭 풀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축이 시간을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시골에 졌다 줘봅시다. 처음에 그 산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집을 졌는데요. 옆에 있는 나무가 자라고 정원에 있는 꽃들이 피고 그 나무가 조그맣던 나무가 더 커서 자라서 그늘을 들이우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변 자연의 경관이 조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를 떠올려 보면 되겠는데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을 다룬다라고 하면 정리해 볼게요. 건축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죠? 그럼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자연이 변화하죠. 변화하는 자연. 변화하는 자연과의 조화. 자, 조화를 고려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은 궁극적으로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점, 필자의 관점을 정리해 본다면 건축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는 그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자, 질문을 던지고 해서 독자에게 어떤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네요. 흔한 수법이죠. 자,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현대 건축은 자연을 대접하지 않고, 자, 모더니즘 건축은 자연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도구화했죠. 그죠? 그리고 자연을 조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뽑아다가 그냥 정원에 심어놓고 그걸 구경하는 정도로 자연을 취급한 거죠. 맞죠? 자, 자연에서 자라고 있는 혹은 그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뽑아다가 그건 데려다가 집에서 묶어놓고 가둬놓고 키웁니다. 자, 그건 굉장히 자연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조경이라고 하는, 그죠? 정원을 꾸며서 나무를 심는 거, 정원을 꾸며서 나무를 심습니다. 굉장히 인공적인 거죠. 거기다가 자연을 부수적인, 인간을 어떤 도와주는 어떤 그 하인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의, 자, 건축의 자연의 굴림, 이런 굴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 이 군자는 임금 군자입니다. 마치 임금처럼 왕처럼 명령하고 지배하는 걸 우리가 굴림이라고 하죠. 뜻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니까 바로 모더니즘 건축을 필자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건축이 자연이라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필자는 굉장히 자연을 중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자, 자연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죠. 자, 겨울에는 잎을 떨구고 이렇게 나목으로 서 있다가 봄이 되면 잎을 틔우고 싹이 나오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그늘을 들이우죠. 이렇게 자연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인간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이제 봄이 지나서 이제 막 잎이 피고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데 그런 변화 과정은 인간에게 굉장히 감동을 불러일으켜주고 위로와 위안을 주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고 자라난다. 이런 이 마지막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연이 변화한다, 축적된다, 지속된다, 자라난다. 마치 자연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자연의 시간적 변화, 이 시간적 변화를 건축이 품고 있어야 한다.
자연을 주인공 삼아서 인간이 그 자연을 감상하고 좋아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의 변화를 기록해 주는 게 건축의 임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섬세하게 이해하려면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에 가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자연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 바로 놀라운 일이 뭡니까? 바로 등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자 그늘이 사람들에게 큰 어떤 위로와 그리고 감동을 주죠. 그리고 많은 이에게 따가운 볕을 가려주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등꽃, 자, 보라색 꽃을 피워서 향기와 아름다운 빛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인간에게 큰 선물을 준다는 거죠. 이게 필자의 관점인데요. 그 필자의 관점은 모더니즘 건축과 정반대. 자, 필자의 건축과는요, 모더니즘 건축과 정반대에 입각해 있습니다. 필자는 자연이 주인공이 되고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모더니즘 건축은 건축이 주인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무시합니다. 자, 정반대가 되는 거죠. 대립적인 관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52쪽, 그 다음 자습서는 82쪽을 펼쳐놓고 보세요. 자,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가 책을 팔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82쪽 자습서, 52쪽 교과서에 제목이 중간 일단락이 감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발표를 찍어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풀어볼게요. 감흥이라고 하는 건 앞에 감자가 느낄 감자. 느낄 감자. 다시 말하면 느낌이란 뜻이죠. 그리고 응이라고 하는 거는 응할 응자. 자, 그럼 풀어볼까요? 느낌에 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자극이 있게 되면 그로부터 느낌이 생기죠. 근데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 친구의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내 느낌, 고마운 느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친구의 선물에 느낌을 받아서 내 마음이 또 안에서 움직입니다. 따라 움직이면서 나중에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 말하고 선물을 나중에 또 그 친구한테 생일 때 주게 되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흥이라고 하는 말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적 자극에 대해서 외적 자극에 의해 생긴 느낌, 그 느낌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한마디로 외적 자극에 잘 반응하는 느낌이라 보면 되겠는데요. 정리해본다. 외적 자극에 의해 생긴 느낌, 그 느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인다. 외적인 자극에 의한 느낌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공감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공감, 교감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상호작용,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단원 소제목이 감흥이기 때문에 그럼 외적인 자극이 뭐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느낌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중간 부분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주 공설 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신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자, 어떻게 해서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신하게 됐느냐? 자,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자, 과거를 회상하고 있네요. 과거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무주에 1997년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끝나고 무주 군수가 갑자기 나한테 필자에게 같이 함께
무주 공설운동장에 가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보니 큰 따옴표로 지금 대화가 인용되어 있죠. 자, 이 글의 서술 방식인데요. 대화를 구체적으로 인용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가보니까 정말 평범한 운동장에 불과했죠. 흔한 운동장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군수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자, 군 행사에 있을 때마다 주민을 초대하는데 주민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군수가 파악한 이 공설 운동장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의 내용이 뭡니까? 자, 주민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안 오냐고 문제점의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군수, 우리가 미쳤나? 야, 당신만 본부석에서 햇볕을 피해 앉고 우리는 땡볕에 서 있으라고? 미쳤어? 내가 왜 가? 자, 그 오지 않는 원인, 자,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햇빛을 피할 수가 없다. 불편하다. 햇빛을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요. 두 번째, 당신들만 본부석 위에, 지붕 있는 본부석 위에 햇빛을 피해 앉아 있고, 우리는 무슨 종이야? 그래서 그 권위주의, 어떤 권위주의적 모습이 꼴보기 싫다. 권위주의가 싫다. 자, 이런 두 가지 원인을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군수는 이런 자기 군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놀고 있네, 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죠. 자, 그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과 생각을 잘 받아들여주고 감응했습니다. 자, 이런 원인과 어떤 그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군수가 잘 감응한 거죠. 감응해서 그들의 불편을 마음속으로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따가운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어떤 등나무를 심어서 그걸로 그늘을 만들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군수의 생각은 상당히 창의적이면서 국민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상당히 창의적인 분이네요. 훌륭한 분입니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과정이 쭉 서술되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대화를 구체적으로 인용해서 서술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군수가 생각한 대안은 바로 등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등나무는 그 덩굴 식물로서 줄기가 길게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주는 그런 식물이죠. 그 등나무 그늘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을 군수가 생각해내고 등나무를 심어서 그걸 준비해뒀던 거죠. 그런데 등나무 너무 빨리 자라는 바람에 그 등나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탱해줄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 건축가 정기용을 초대해서 군수가 그런 고민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자, 그걸 들은 나의 반응입니다.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다. 자, 여러분, 그의 아이디어는 뭡니까? 군수가 누구한테 국민의 불편함과 그 마음을 읽어준 거죠. 자, 군수가 국민들의 말에 반응을 보인 겁니다. 공감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흥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필자가 느끼고 거기에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자는 또 군수가 막 심어서 1년 가까이 막 자라나게 만든 그 등나무의 줄기 막 성장해서 막 터지고 있는, 줄기가 엄청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등나무의 모습에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필자, 즉 사람이 등나무, 자연에게서 감흥을 받은 거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감흥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군수가 국민의 어떤 불편함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 준 것도 일종의 감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흥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감흥이라는 내용이 이 구절에 표현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여기 주의할 점은
필자가 그 1년여 가까이 군수가 심어놓은 뒤에 막 자라고 있는 막 줄기가 터져 나오고 막 줄기가 뻗어서 그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마치 등나무가 사람을 향해서 날 위한 집을 빨리 지어줘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등나무 줄기의 모습을 사람처럼 어떤 표현 수법입니까? 의인법이 쓰이고 있네요. 의인화시켰죠.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여기 별표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감흥을 필자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걸 설계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 일을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 군수의 마음에 감동하고 등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해서 필자는 드디어 건축을 정말 내가 해봐야 되겠다. 돈과 상관없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생기고 드디어 건축을 설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등나무들아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 너희는 근사한 그늘을 만들어다오. 여기 보니까 자 자연과의 조화를 인간과 자연의 조화 건축과 자연의 조화를 또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자 너희라는 말은 역시 의인화가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자 자연물을 너희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 쓰인 거죠. 자 이렇게 자 인간은 즉 건축가 전기용이 등나무 즉 자연에게 집을 지어주고 대신 등나무 자연은 인간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자성어로 왼쪽 보세요.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돕고 도움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한자성어는 그렇죠. 상부 상조라고 할 수 있겠죠. 한자성어 기억해 둡니다. 왼쪽에 필기해 두세요. 자, 그러면서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건축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건축은 비용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공공건물은 국가의 세금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펑펑 쓰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책임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비를 줄이는 겁니다. 공사비 최소화하는 거. 자, 두 번째 중요한 설계의 요점 뭐냐면, 자, 등나무라고 하는 식물, 즉 자연이 주인되는 그런 관점에서 건축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물이 주인되려면 식물을 닮게 설계해야 되겠죠. 식물 등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등나무를 수단으로 도구화시켜서 등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 등나무가 주인되는 그 식물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관점이 두 번째 건축의 설계의 주안점이었다는 점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를 만나 감동을 받은 이 필자 정기영은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사무실에서 바로 설계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설계할 때는 설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자 필자는 그래서 그 등나무가 주인되는 설계를 위해서 몇 가지 주안점을 고려해 보기로 합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지금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일단 등나무가 주인공은 등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조그만 그 줄기 가지들이 막 서로 줄기들이 서로 엮이면서 큰 다발을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그 등나무를 담게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작은 것들이 합쳐지는 구조. 그래서 지름 6cm짜리 원형 파이프 4개를 한 다발로 묶는 그런 큰 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본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여기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1번. 작은 줄기를 묶어서 큰 다발을 만드는 그와 같은 등나무 식물을 담는 구조물을 설계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왼쪽 펴 보세요. 등나무를 담게 설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계의 주안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원형 파이프를 묶어서 쭉 등나무가 자랄 수 있게 덩굴이 자랄 수 있게 쭉 길게 뻗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등나무가 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원호 모양 등나무가 편안하게 타고 올 수 있는 가벼운 원호. 여러분 원호가 뭐냐면요 이렇게 둥글게 어떤 중심 그죠? 이 원 모양
혹은 홈 모양의 어떤 구조를 원호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등나무가 이런 만약에 수직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타고 올라가기 어렵겠습니까?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원호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타고 올라가기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이건 등나무가 쉽게 자랄 수 있는 구조물의 형태를 고려해 준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어떤 그 설계의 주안점이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이 원호 모양의 그 형태를 만들 때 시선과 햇볕의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위치에 꼭지점을 만들기로 했다는 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 그림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 선생님 지금 여기다 지금 미리 그려놓았는데요. 이렇게 원호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 때 이런 끝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려할 지점이 되겠죠. 너무 길게 하면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객들의 시선이 가리게 될 것이고, 그죠? 너무 짧게 하면 또 햇빛에 노출되어서 관중들의 눈이 따갑게 되겠죠. 따라서 적절한 길이로 이 원호 모양의 길이를 정하는 것은 여기에 앉아있을 관객의 시선과 햇빛의 관계를 고려하는 어떤 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지점의 위치를 어느 점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어떤 원호의 꼭지점을 어디에 줄 것인가가 관중의 시선, 그죠? 시선과 닥칠 햇빛을 가려주는 어떤 정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할 지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원의 꼭지점을 정하는 것이 세 번째 설계 시의 중요한 고려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왼쪽 선생님 여기 이렇게 표에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자, 이것은 관객들을, 즉, 인간을 고려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이 원호 모양의 이 구조물이 여기 나중에 이제 등나무가 자라서 덩굴이 여기에 얽히게 되면 무게가 상당히 증가하겠죠. 그 등나무 식물이라 덩굴이 무게를 많이 이제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파이프를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파이프를 당겨서 이걸 원호 구조물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또 고려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등나무를 고려해 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등나무가 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중간 사이사이에 쇠줄을 묶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줬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점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자, 기본적으로 필자는 설계 구조 시에 구조물의 특징을 고려할 때 등나무라는 식물, 자연을 고려해 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앉아있을 관객들, 다시 말하면 군민들을, 인간을 배려한 거죠. 따라서 이 구조물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왼쪽 위에 봅시다. 자연과 인간을 둘 다 배려한 구조물을 설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필자는 이렇게 설계를 막 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굉장히 천재인가 봐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시간이 이것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그만큼 여기에 몰두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일에 빠져서 정신을 놓고 자기가 스스로 있다는 것도 있고 스스로를 잊고 거기에 빠져드는 경지를 한자성어로는 무아지경, 없을 무자에 나자,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 대상이 푹 빠져있는 겁니다. 한자성어 기억해주세요. 무아지경. 자, 정신을 팔려 내가 있는 것도 있고 빠져들 때 사용하는 한자 성어이죠. 자,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질 만큼 내가 순식간에 이 설계를 마칠 수 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감흥 때문이었다. 자, 아까 선생님 앞에 페이지에서 감흥에 대해 설명했죠. 외적인 자극에 대해 느낌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자, 2가지 감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설계했다. 감동 때문에 빨리 설계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군민들이 얻은 감흥. 자, 군민들이 얻은 불편과 또 권위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 군수가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공감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마음을 필자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 설계에 기쁘게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필자 내가 등나무들이 막
줄기가 자라면서 아우성을 치고 나 좀 빨리 어떻게 내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등나무의 줄기에서 얻은 감흥, 즉 자연. 자, 이거 두 번째는 사람과 식물의 감흥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군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흥이 되겠죠. 이 두 가지 감흥 때문에 너희가 감동을 받아서 설계를 빨리 해치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자, 허공을 허우적대는 등나무가 관중석적으로 손을 내민다. 여러분, 등나무가 무슨 손이 있습니까? 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손을 가리킬 때만 쓰는 표현이죠. 따라서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들어 쭉 가보니까 근사하다, 꿈같은 풍경이다.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주관적인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성의 특징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빨리 설계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 후에 이 등나무 운동장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라는 내용이 이제 끝부분에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 마지막 단락을 좀 더 볼게요. 여기서 건축가가 한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등나무가 자라나는 구조물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건축가가 한 일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모두 누가 했다? 자연이 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건축가로서 필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겸손함을 알 수 있고 자연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필자의 건축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많은 변화가 생기죠. 당연히 등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운동장에 오지 않았던 주민들이 군민의 어떤 그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관중석 바닥에 조명도 설치해서 밤이 되면 은은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부석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아주 드러냈던 콘크리트 지붕을 부드러운 막 구조물로 바꾸고 그리고 대형 화면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상상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군민들의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명소로 바뀌게 되면서요. 이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어떤 유명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건축에 관심이 있고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 정기용 선생의 감흥의 건축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무주에 가서 이런 공공 건축물을 꼭 여행하면서 직접 그 눈으로 보고 그 느낌을 받아보기를 선생님은 강추합니다. 뭐 생기부 관리라든가 내지는 도서 목록에서도 이분의 책을 끼워 넣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되겠죠. 꼭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선생님 말을 꼭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요. 그래서 여기 밑에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 참고 자료 보시면 건축가 정경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EBS의 지신을 이해해 보면 건축가 정기용이라는 짧은 어떤 그 동영상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잘 여기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감흥의 건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이것들 꼭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도움받기를. 건축이 이제 끝나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방문한 사람들은 그 등나무 운동장의 어떤 규모와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서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감동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자연의 힘이죠.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등나무 보랏꽃 그 향기와 빛깔을 선사해 줍니다. 자, 그런 자연의 등나무의 아름다움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지만 또한 감동을 만드는 두 번째 요인으로 건축의 힘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건축이 절제된 건축의 힘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절제되었다는 건 어떤 건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등나무가 주인이 되고 철제 그 구조물은 그 등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원호 모양으로 그렇게 등나무 모양을 닮게 설계되어 있죠. 따라서 등나무가 주인이 되고 건축은
그 등나무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본다면 건축이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을 절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제된 건축 별표 한 3개 하고요. 자, 건축이 자연을 존중해서 건축이 자연의 힘을 존중하여 자신의 힘을 과하지 않게 조절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절제된 건축의 힘. 그러니까 건축이 자연의 힘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힘을 과하지 않게 조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가볼게요. 운동장의 등나무는 철구조와 서로 만나서 다른 구조체를 만들어냈는데 이때 등나무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힘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이 서로 감응하고 있다. 여기에 필자가 중시하는 어떤 감흥의 3번째 요소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등나무의 성장하는 힘, 이건 자연의 힘이죠. 이건 자연의 힘이고요.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의 힘, 건축의 어떤 힘입니다. 자, 등나무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건축이 떠받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건축의 서로 감흥인 거죠. 자, 이게 3번째 감흥 요소가 바로 여기에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오게 되면 관중석 제일 뒤쪽에 올라서서 한쪽 끝에서 끝까지 끝까지 쭉 걸어가면서 감상을 해봐라. 우리 거기에서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축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무주에는 등나무 운동장이 있다. 세계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라는 말 속에 필자의 자부심과 애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자가 여기서 정말 자기의 그 건축 관점, 모더니즘 건축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자연과 조화되는 인간의 자연과 감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설계한 이 등나무 운동장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인생의 걸작이 된 것이죠. 자, 우리 건축가 정경훈 선생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재미있는 글 한 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국어 100점 1등급 꼭 맞게 선생님은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